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 안전 실기 작업형에서 첫 번째 단원 건설 장비 관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장비는 기출에 출제되었던 장비를 모아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나왔던 장비 이외에 다른 장비를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가면서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출제된 장비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지금 교재에 있는 사진이 시험 동영상과 동일하지도 않고요. 장비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사진만으로 구분이 힘들 때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작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만으로 조금 부족한 이런 장비들은 유튜브 통해서 작업하는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면의 건설 기계의 이름과 이 기계의 작업 중 넘어짐, 전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전도가 우려되는 경우 한 가지를 적으시오. 항상 시험에서 5가지나 6가지 적어라 이럴 때는요. 간접적인 답을 좀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적어라, 2가지를 적어라 하는 경우는 가급적이며 위험이 큰 거, 핵심적인 거 위주로 답을 적으시는 게 좋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것만으로 이게 땅을 파는 천공기인지 말뚝을 밟는 항타기인지 구분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시면 확실하게 구분이 납니다. 이러한 말뚝을 장비의 끝부분에 이렇게 끼워서 말뚝을 땅으로 이렇게 박는 기계가 바로 항타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땅속에 박았던 이 말뚝을 위로 뽑아내는 건 항발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파는 천공기하고요, 항타기, 항발기 이 부분은 유튜브 통해서 작업하는 모습을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땅에 구멍을 뚫고 말뚝을 박는 항타기, 항발기가 되겠습니다. 항타기, 땅에 말뚝을 박는다고 해서 항타기, 뽑는다고 해서 항발기 이렇게 구분해서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항타기, 항발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짐 또는 전도가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장비가 서 있는데요. 굉장히 장비가 크고 무겁잖아요. 근데 이 집안이 장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집안이 치마가 되어버리면 장비가 넘어지겠죠. 이렇게 연약 집안에는 두꺼운 철판 같은 깔판을 깔아서 그 위에 항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짐이 우려되는 경우 첫 번째, 그죠? 연약 집안에 설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는 기억이 나신다면 연약 집안에 설치했는데 깔판의 미사용으로 인한 집안의 침하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타기, 항발기가 작업 중에 불시에 움직이면서 전도, 넘어질 수가 있는데요. 네일 클램프나 쐐기 등으로 항타기, 항발기를 고정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불시에 움직이면서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평형추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평형추가 이동하지 않도록 가대에 평형추를 고정해야 됩니다. 근데 평형을 잡아주는 추가 이동해 버리다 보니까 장비 자체가 평형을 잃고 전도, 넘어지게 됩니다. 강풍 등 악천후 시에 작업을 실시했을 때입니다.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장비가, 그죠? 이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팔을 가진 기계들 잘 넘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한 가지 적으시오 한다면 연약 집안에 깔판의 미사용으로 집안이 침하되었을 때, 그죠? 연약 집안에 설치한 경우 이렇게 줄여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에 항타기, 항발기 넘어짐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규정의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건설 장비의 명칭과 기기 전면에 수직으로 지지된 사선형 장치의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 건설 장비의 명칭이 저희가 건설안전 시험이나 산업안전 시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장비다라는 정확한 명칭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장비는 어떤 용도의 장비다까지만 구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땅을 파고 있는 기계라면 천공기, 땅에 구멍을 뚫는 기계죠.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에 구멍을 내고 있다면 천공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땅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직으로 지지된 요 장비 명칭이 뭔가라고 했다, 그죠? 요렇게 생긴 건 송곳 같잖아요, 그죠? 송곳처럼 땅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건데요. 요 부분이 바로 천공기 중에서 어스오거, 오거가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송곳으로 구멍 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장비의 명칭은 땅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고 요 부분의 명칭은 어스오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은 터널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비의 명칭을 적으시오. 역시나 천공기 종류가 많다 그랬죠. 아까 어스오거도 해당되지만 이렇게 전보 드릴도 해당되는데요. 자, 분명히 시험은 정확한 명칭을 구분하라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인가 큰 명칭을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집안에 구멍을 뚫는 것도 천공기지만 암석에 구멍을 뚫는 것도 천공기입니다. 그래서 천공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적어서 틀리지 않을까 걱정되시면 괄호하시고, 자, 이렇게 전보 드릴인데요. 주로 터널의 막장에서 사용이 됩니다. 다수의 드리프터로 동시에 두세 개 천공이 가능합니다. 드리프터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개 구멍을 뚫도록 된 이러한 천공기를 전보 드릴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터널의 막장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구멍을 뚫는 천공기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건설 기계를 이용하여 장골재를 밀고 있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건설 기계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고요.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기계 용도를 적으시오라고 했고,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성하는 작업 계획서 내용을 2가지 적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요 기계를 구분하는 건요. 요 부분 잘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지금 현재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을 쫙 밀고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지금 땅을 쫙 밀고 가면서 장골재나 흙을 밀고 가는 작업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요 기계, 그죠? 명칭은 바로 모터 그레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을 가지고 다른 장비랑 구분하시면 됩니다. 용도는 집안의 정지라는 건 고르는 작업을 뜻합니다. 아까 흙을 이렇게 장골재를 밀고 갔죠? 땅을 고르게 고르는 작업에 사용됩니다. 집안의 정지 작업 또는 땅을 깎아 고르는 작업 해도 되고요. 자, 2가지 적으시오 했으니까 요 2개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눈이 올 때도 보면 눈을 이렇게 밀고 갈 때 제설 작업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안의 정지 작업이나 제설 작업 또는 도랑 파기에 사용되는 게 모터 그레이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량계 건설 기계 작업 계획서의 내용은 필답형에서도 공부를 했고 필기도 많이 했죠, 그죠? 일단은 기계마다 종류도 다르고 성능이 다르죠.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 및 능력이 되겠습니다. 차량이기 때문에 달려가야 된다, 그죠? 차량계 건설 기계 운행 경로. 작업 계획서의 기본은 일하는 방법이죠. 차량계 건설 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은 터널 굴착 장비를 조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굴착 및 토사 운반 작업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기계의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앞에서 모터 그레이더는 흙을 밀고 가는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자, 흙을 굴착을 해서 굴착했는 걸 기계의 몸체 중앙에 실어요. 싣고 운반해 갑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렇게 흙을 굴착해서 땅을 팠잖아요. 굴착했는 흙을 적재, 그죠? 금방처럼 기계의 중앙 부분에 있는 적재함에 적재를 합니다. 그래서 운반, 그죠? 다른 장소로 이 스크레이퍼는 불도저보다는 좀 장거리 운반 가능합니다. 운반뿐만 아니라 운반에 있는 흙을 다시 내려서 지방 고르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스크레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명칭은 스크레이퍼고요. 작업의 종류는 토사의 굴착, 적재, 운반, 지방 고르기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건설기계 작업 장면을 보여준다. 화면 1번과 2번에서 보여주는 건설기계 명칭과 주요 작업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역시나 지금 보니까 땅에다가 구멍을 뚫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멍을 뚫는 기계는 천공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공기는 암석이나 지면의 지반이라고 해도 되고 지면의 천공 작업, 다시 말하면 구멍 뚫기 작업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모습은 백호 또는 드래그 셔블이 되겠습니다. 백호는 서 있는 지면보다 낮은 곳을 굴착할 수 있죠. 그래서 생긴 요렇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낮은 곳의 흙을 굴착하는 데 씁니다. 주요 작업은 굴착기이기 때문에요. 토사의 굴착 작업이다 하시면 되고, 기억이 나시면 기계가 서 있는 지면보다 낮은 곳의 굴착에 사용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죠? 지금 버킷이 요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파워 셔블이 되겠습니다. 파워 셔블은 기계가 서 있는 지면보다 높은 곳의 굴착에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버킷이 요렇게 되어 있는 건 파워 셔블이고, 지면보다 낮은 곳 굴착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드래그 셔블 또는 백호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장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본 장비의 명칭을 적으시오. 그죠? 자, 이렇게 아주 위에서는 좁게 내려와서 이렇게 바가지처럼 긁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걸 클램쉘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명칭은 클램쉘이 되고요. 클램쉘은 단단한 굳은 지반의 굴착은 사용하지 못하죠. 용도는 물속이죠. 수중 굴착 또는 연약 지반을 굴착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우물처럼 이렇게 좁은 곳도 장비가 이렇게 위에가 가늘잖아요. 밑에 가서 흙을 파서 들어 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좁은 장소에 깊은 굴착에 사용되는 게 클램쉘이 되겠습니다. 수중 굴착, 연약 지방 굴착, 좁은 장소에 깊은 굴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영상에서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두 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의 작업은 차량계 건설 기계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굵직하게 차량계 건설 기계 작업할 때 준수 사항이다.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좀 전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에 건설기계 종류나 성능 뭐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작업 장소 지형, 집안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수립 후에 작업합니다. 뭐 기억나시면 작업 장소 지형이나 집안 상태를 고려한다 넣으셔도 되는데요. 우선 처음에 암기하실 때는 짙은 글자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장비가 이게 그 팔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반경 내 작업자가 들어오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작업 범위 내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유도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한 장비가 이렇게 흙 파는 작업을 하는데 이 뒤에 또 한 장비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유도자가 없다면 이제 두 장비끼리도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도자를 배치해서 작업을 유도하고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할 때 준수사항. 첫 번째는 작업 계획서를 수립 후에 작업합니다. 두 번째, 작업 범위 내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합니다. 세 번째,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기계의 명칭을 적으시오. 기계 용도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도로 가다가도 한 번씩 보죠, 그죠? 아스팔트를 깔고 난 다음에 포장할 때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되는 기계죠, 그죠? 그래서 이름은 아스팔트 피니셔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장, 이렇게 용도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피니셔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됩니다.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건설 기계의 명칭과 용도를 적으시오. 자, 지금 보니까요, 롤러인데 타이어, 이렇게 지금 보면 타이어로 되어 있어요. 롤러가 지금 타이어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롤러는 타이어 롤러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아스팔트 포장할 때 보면 아까 아스팔트 피니셔가 아스팔트 쫙 포장을 했죠. 아스팔트 포장의 마무리 다짐, 그죠? 아스팔트를 다져주는 역할을 할 때 이렇게 타이어로 된 롤러가 지나가면서 타이어 롤러 작업합니다. 그 다음에 점성토를 다지거나 노반의 표면을 다질 때도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타이어 롤러 용도는 아스팔트 포장의 마무리 다짐, 점성토의 다짐, 노반의 표면 다짐,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은 차량계 건설 기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기계의 명칭을 적으시오. 역시나 기계만 봐서는요, 불도저인지 로더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죠?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더는 흙을 굴착한다기보다는 토사 등을 퍼서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에 보통 사용돼요. 그래서 땅을 파서 싣는 게 아니고 그냥 쌓여있는 흙을 이렇게 퍼담는 거죠. 그래서 요 주변에 있는 트럭에 이렇게 옮겨 심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로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판다면 이제 불도저 될 수도 있고요. 현재 이 로더는 물론 로더의 기능을 넣어서 약간의 굴착을 할 수 있는 기계도 있을 수 있는데 주 용도는 토사가 쌓여있는 토사를 퍼서 덤프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이 주 용도가 되겠습니다. 굴착기처럼 토사를 굴착하거나 불도저처럼 토사를 밀고 가지 않습니다. 퍼담아서 트럭에 싣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요. 자, 그래서 골재 등의 운반, 골재 등의 상차, 흙을 퍼 나르는 작업이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더, 골재의 운반, 골재의 상차, 흙을 퍼나르는 작업,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건설 장비 명칭과 용도를 세 가지 적으시오. 그죠? 역시나 로더나 불도저나 그냥 봐서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요. 요거 작업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영상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도저는 흙의 굴착, 흙을 파서, 그죠? 흙의 적재, 실어요. 이거를 운반, 앞에서 스크레이퍼는 장거리 운반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도저는 그 장소에서 단거리 운반 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운반했는 흙을 정지 작업, 고르기 작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거의 스크레이퍼와 유사하죠. 그죠? 근데 장거리 갈 수 있는 거 스크레이퍼, 그 다음에 깔고 고르기까지 한 기계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도저는 흙의 굴착한 흙을 적재, 실어서 운반하고 운반해온 흙을 집안의 정지, 고르기 작업까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영상에서 보여주는 차량용 건설기계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아파트나 주변에 건물 짓는 현장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요 회전하는
예, 이게 아마 통이 회전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갑니다. 그죠? 이 안에는 콘크리트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비는 예, 이름이 콘크리트 믹서 트럭. 그죠? 가면서 안에 있는 콘크리트를 비비면서 가는 트럭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네. 콘크리트를 비비기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은 괄호를 온도 넘었을 때는 괄호 시간, 괄호 이하일 때는 괄호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나와 있다. 그죠? 자, 일단 25도씨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온이 오늘 기온이 더운 날이에요. 25도씨를 넘어버리면 안에 콘크리트가 온도가 높으면 빨리 굳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1.5시간입니다. 그죠? 하지만 25도씨 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비비면서 왔습니다. 현장에 와서 기온이 25도씨 넘을 때는 1.5시간 이내에 콘크리트를 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끝내야 된다는 거고요. 25도씨 이하일 때는 2시간 이내에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요거는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차량 내 내용물의 구성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요 안에는 콘크리트가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장골재가 모래가 되겠습니다. 그죠? 굵은 골재가 자갈이 되겠습니다. 예, 물이 섞여 있어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 장골재, 굵은 골재가 섞여 있는데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혼화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 내 내용물의 구성은 시멘트, 혼화 재료 들어가고 장골재인 모래, 요거 바뀌었네요. 장골재가 자갈이 되겠습니다. 모래죠. 그죠? 모래가 장거죠. 예, 굵은 골재, 자갈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장골재, 굵은 골재, 물이 섞여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가 회전하는 이유를 2가지 적으시오. 아까 제가 회전하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콘크리트 재료 분리의 방지입니다. 이렇게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이 섞여 있는데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비비면서 회전하면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콘크리트는 굳어져 버리면 이게 강도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가 회전하고 있다. 이유 2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바퀴를 이제 건설 현장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요. 양쪽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퀴에 물을 뿌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바퀴를 물로 닦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장비의 명칭과 효과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바퀴를 씻어준다라고 해서 요거를 세륜기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요것도 시험에 가시면 장비 명칭과 효과를 적어라. 특별히 뭐 몇 가지 적어라 없다면 1가지 적으시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퀴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도 있지만 바퀴가 물로 젖다 보면은 건설 현장 안에 차가 옮겨 다닐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퀴에 물을 축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요. 두 번째는 바퀴에 있는 분진, 토사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건설 장비 관련 문제 풀어봤습니다. 몇 개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림만으로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문제들만 장비 한번 작업하는 모습 영상으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